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80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청국장 80회를 맞아서 또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달타령님 어떠세요, 소감이? 네, 90회 때 제가 개편 안 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잘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잘 생각하고 버텨왔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잘 80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지 못해. 우리가 바뀔 수가 있어. 제일 끝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그동안 처음에 한 40회 정도 맞나요? 40회에서 50회 사이로 했을 때, 네, 이렇게 고정으로 그쯤까지 했었고. 이제 그 땅땅님하고 류찬우님이 고정으로 나와서 원래 현안과 뭐 각자 준비한 거를 다루다가 그러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개편을 하면서 그 게스트를 초청하듯이 이 두 분이 또 최근에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들이죠. 네. 게스트를 모셔서 방송을 하다가 또 저희가 요즘 청년들이 워낙 이슈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시사에 대해서 뭐 이미 또 그 새날 푸나님이나 다른 패널 분들이 워낙 그런 고급스러운 방송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재보궐선거 끝나고 또 2030 청년들의 생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있을 거고 혹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가 시사랑 동떨어진 이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각자 준비를 해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해서 처음에는 또 기존의 청국장 들으시던 어떤 새로운 게스트를 궁금해하시던 분들 입장에선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 새로운 컨셉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이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 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니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어그로 한번 잘 끌어봐라. 오케이. 장난이고 우리 같이 가는 거죠. 팀이기 때문에 일단 달타령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 이런 개편? 저는 헷갈렸어요. 달타령. 저도 헷갈려. 케이블함으로 지금 하나요? 네, 케이블. 여기서? 달타령으로 해도 됩니다. 달타령. 헷갈려갖고. 방송에서 그걸 정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래 땅땅 달타령 하다가 네. 이 약간 땅땅 뭐 류찬우이 생각하다 달타령이 딱 떠올랐는데 케이블함으로 다시 하셨죠 최근에? 네, 지금 달타령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고. 그래요? 네네. 아무튼 달타령으로. 어떠세요 소감이? 네, 저는 아주 이렇게 반가운 분들 모시고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출연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따끈따끈한 분들이셔서. 네, 그리고 같이 케미를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재밌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응이 되게 좋았죠 두 분이. 그래요? 이 표정이 되게 거만한데. 아닙니다. 뭐 당연하지 약간 이런 반응이. 아니,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막 전화 온 거예요. 반응 봤냐고. 처음이었어요. 80회 중에 처음이었어요. 네, 재훈님의 반응을 보고 제가 빠지더라도 이분은 꼭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 생각을 많이 아니면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과찬이 아니고요. 아니 본인이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77회에 나왔었죠. 77회에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이게 모니터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막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반응들이 되게 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약간 좀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뭐 케미가 좋다. 본인 것만. 다른 분들 것도 봤잖아요. 다른 분들 것도 보죠. 네, 근데 본인 것만 반응이 좋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셔주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빨리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연구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소개하면서 또 혹시 그 방송을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일단 두 분 자기소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가시죠. 예,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 청국장 77회에서 좀 뜨거운 반응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황희도님 눈치 주지 마세요. 이거 뭐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합니까? 받는 거죠. 뭐. 오케이. 네. 그래서 뜨겁게 개인적으로 뜨겁게 되게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다시 이 청국장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사나 뭐 이런 분야는 여기 그 새날 코너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청년들의 관심사나 네. 좀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을 좀 재밌게 좀 이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방송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재미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딱
나머지 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이슈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각자 또 전문성으로 이렇게 앞서지만 재미는 내가 보장하겠다. 편해지네요. 마음 그냥 편하게 오케이. 무조건 살린다고. 오케이. 또 네. 이렇게 자, 우리 또 오이석 아, 대표님. 네, 저도 이렇게 금방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오의석이고요. 지난번에 나와서는 뭐 환경이나 뭐 그런 국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이제 저의 경험 위주로 이제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네.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사회 시사 이야기를 나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빠르게 좋은 기회가 와서 네.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4명으로 재편이 된 건 뭐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라는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어서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이슈라든지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주로 저는 이야기를 좀 많이 화두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이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 방송 반응을 제가 봤는데 반응이 되게 또 좋은 거예요. 제가 전해드렸고 이분은 본인이 보고 방송 기가 막히더라. 네,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훌륭하죠. 능동적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나온 거 자기 제가 PR 시대입니다 지금. 그럼요. 아니 모니터링을 해야 내가 뭐 이런 말을 잘했구나 또 뭐 이런 그렇죠. 실수를 했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마이크만 좀 제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예예 이거 마이크가 왜 여기 있어요? 최근에 이게- 또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오.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이니까 뭐 너무 무겁게 뭐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슈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두 분이 사실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오늘 준비한 얘기를 주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달타령님이 프로페셔널하게 먼저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제가 보여주고 보여드릴 게 다른-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 황희도라고 적혀있는데요. 네. 이게 저한테 시키셨지만 사실은 본인 거거든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이거 달타령부터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다 저렇게만 얘기하셔도 다 알아듣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하세요. 능동적으로 하셔야죠. 네, 저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이제 황희도님이 풀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묵직한데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야? 아니 요즘 리얼리티라고. 이게 와 와. 이게 와 근데 가족 진짜 사진인가요? 이 되게 감동인 게 이게 가족 사진을 오. 화면이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놀랬던 게 그 저희 가족 사진을 제가 이거 어디서 찾으셨는지 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다 보니까 네. 저희 어머니랑 여동생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감동이네. 진짜. 이게 이 성함 말씀드려도 되나?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네, 왜냐면 저희 스튜디오에 보시면 저기 네, 황희도님 뒤에 뒤쪽에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고 여기 뒤에 대통령님들과 이해찬 대표님까지 해서 이제 다 작업을 해주신 작가님께서 이제 와. 황희도님을 위해서 또 이번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또 그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가장 큰 힘을 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저도 더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름답네요. 근데 진짜 감동이다. 네. 사실 되게 가족 사진이다 보니까 되게 울컥했어요. 아무튼 그만큼 저도 이제 열심히 활동해서 은혜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울컥하네. 그러네. 왜냐면 또 제가 또 희두 어린 시절을 또 잘 알다 보니까 이게 또 저한테도 딱 와닿네요. 히든님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한쪽이라도 와닿으면 됐죠. 그렇죠. 네, 참고로 정재훈님 나오셨을 때 썸네일이 내가 황희도 키웠다였습니다. 어버 키웠죠? 그냥 아무튼 그거는 뭐 그렇죠. 뭐 아무튼 되게 감사드리고 그만큼 진짜로 우리 청국장이 진짜 뭐 800회 8,000회 가서 또 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들으시는 분들이 뭐야 이거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만큼 또 청국장을 열심히 하고 또 각자 또 주위에 또 좋은 분들을 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은혜를 보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달타령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네. 손정민 씨의 이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이제 고인이 되신 분께는 참 죄송하고 명복을 빌고 있지만 되게 그분의 사후에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주 주말에 이제 방영을 한 상태인데 이제 그 국면이 지나면서 굉장히 커뮤니티들의 여론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고요. 얼마 전에 메인 시사 코너에서도 한번 지나가듯이 다루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뭘 다뤘냐면 이제 유튜버들의 행태와 언론들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까지 끌고 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마차님께서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의 얘기를 한번 해주신 게 뭐였냐면 이 정부에서 마치 세월호 사건인 것처럼 뭔가 그런 의문스러운 그런 걸 하나 남기고 싶은 거 아닌가? 사람들은 되게 지금도 사실은 지구 평평론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정말 그 친구라는 분을 정말 출구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범인이어야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이후에 막 얘기를 나눠봤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너무 의문이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너무 편향적으로 방송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분하고도 이렇게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친하지도 않은 친구랑 왜 술을 마셔?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다 이렇게 했더니 친한 친구면 더 수상하네, 더 범인 동기가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친하지 않아도 문제고 친해도 더 문제고 그러면 그냥 출구가 없는 그런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 제2의 타진요 사건이 되는 건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는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이게 실족사가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한 입장이었고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좀 의심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라지고 좀 많이 실족사가 맞는 것 같다라는 여론으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 사건은 다들 잘 아실 거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이슈 채널을 좀 작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솔직히 저도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워낙 이게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되게 의문점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유심히 계속 지켜봐 왔는데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별개로 또 약간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나 이거를 진실을 숨기고 있다. 약간 이런 걸로 가는 그런 스탠스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은 이게 하나의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입적인 그런 컨텐츠로도 떠올라서 이거에 대해서 막 다른 부분, 막 이상한 부분, 허점 이런 것들을 다 막 서로 보도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진짜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이성님. 저는 사실 우리 달타령님께서 앞에서 지금 제2의 타진요 사건 네.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타진요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게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니까 네. 어떤 해명을 해도 어떤 식으로든 믿지 않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이 사건이 자꾸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 문제를 그 알처럼 어떤 나름의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계속 무슨 중계하듯이 축구 경기 중계하듯이 중계하는 것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키울 뿐이고 네. 언론사는 조회수로 돈 버는 정도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손정민 군이나 손정민 군 아버님이나 또 친구의 가족이라든지 그 주위 분들 우리 안위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좀 신중하게 이슈로서 다뤄야 하는 건 아닌가. 사실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슈로서 네. 이 사건을. 네.
그 황희도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데 그 언론이랑 요즘 이제 유튜버까지 생기면서 유튜버가 언론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심지어 어떤 뭐 유튜버도 있고 그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재앙이다 그러면서 엄청 탄핵을 요구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지금 글로 가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실시간 저번에 저도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막 3만 명 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계속 슈퍼챗 터지고 한 번 방송하면 몇백만 원 기본으로 버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뭐 이미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할 내용 중에 뭐 나는 유튜버만 믿어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정작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걸 중개하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질까? 물론 그리고 또 이게 초창기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선호 군이랑 데뷔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이쪽은 막상 저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왜 보도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도 초창기엔 나왔는데 그래서 의대생이라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 시민들의 궁금증, 호기심을 자극하고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막 방구석 코난들도 있고 거기에 뭐 정부 음모론까지 덧쳐서 이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좀 짚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고 나면 이게 굉장히 화제거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막 엄청 나와야 되는데 사실 메인에는 그것보다도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나고 왜냐면 그게 밤에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마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왜 환경미화원이 이제 와서 핸드폰을 지금에서 발견하지? 그리고 마치 계속 무슨 꼬리에 꼬리는 무는 의혹들을 마치 파헤치는 것처럼 그런 것들만 계속 뉴스 메인 기사에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래서 왜 그 알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은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의혹을 부추기는 듯한 그 기사가 돼 있고 근데 저희가 항상 연예인들이 댓글로 자살하는 사건들이나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 되게 이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손가락질을 다 해서 좌표를 다 찍어놓고는 나중에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닌 것처럼 하는 척하는 것 같은 게 여기서 똑같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A군이 핸드폰 포렌식이 그래서 다 끝났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기사가 별로 없고 계속해서 다른 의혹을 부풀리는 기사들만 엄청 메인에 지금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분도 핸드폰 포렌식을 하고 체면 수사까지 다 했대요. 근데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다 조사를 하고 저는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그분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그 가족분들 A군의 가족분들에 대한 염려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변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 그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도 계속해서 뭐 테러를 하고 악플을 달고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당하면 떳떳하면 왜 뭐 그렇게 이사를 갑작스럽게 가고 뭐 그렇게 숨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마치 범죄자를 확정해 놓은 것 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한편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본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재훈님은 악플 달아본 적 있어요? 저는 악플을 달아본 적은 없습니다. 달려본 적은 많은데 많다고요?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요즘 떠오르는 핫한 채널이다. 예. 이슈 유튜버를 또 하다 보면 악플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악플을 있으니까. 처음 받았을 때, 그러니까 생애 첫 악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네네. 악플이 아니더라도 뭐 네. 각자 분들도 뭐 주위에 누군가 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때 딱 처음 드는 심정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야 이러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악플이라는 것도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얼굴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러면은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악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것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수위에 따라 반응은 다른데 첫 댓글에 달렸을 때는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전화 와가지고 악플 너무 아니 왜냐면 혹시 우셨나요?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만큼 악플이 심각하죠. 왜냐면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왜 죽어? 막 이런 댓글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입장인 거고 맞아. 이게 그리고 또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 막상 본인 받으면은 엄청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잣대 같은 게 뭐 누구는 10배 정도의 타격을 받아도 괜찮지만 누구는 막 1만큼 타격 받아도 그게 막 죽을 만큼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재단에서 안 된다 보는데 오희석 대표님 혹시 뭐 그럴 일이 있었나요? 저는 한번 제가 악플 이제 세게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악플은 오. 이제 오이석에 대한 건 아니었고 이제 제가 하던 일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잠깐 제가 그
이런 추모 관련된 일을 살짝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쯤에. 근데 그때 그 추모를 저기 세월호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강화문 광장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그 추모공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추모공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라고 하면 네. 되게 큰 어떤 인프라 생각하거든요. 네, 박물관, 맞아요. 탑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데 조금 더 생활에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추모의 공간을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마련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 베를린으로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이제 직접 가서 그 추모 공간 디자이너분도, 그러니까 세월호 추모 공간 디자이너분도 같이 가서 이제 견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베를린에는 이런 뭐 보도블럭 같은 데에도 하나씩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안나 누구가 이제 유태인이었는데 몇 월 며칠에 무슨 기차를 타고 아이슈비츠로 이제 실려갔다. 여기서 무슨 학살이 일어났다. 이런 게 큰 어떤 규모가 아니라 작은 뭐 보도블럭 정도 하나 정도로. 예. 그래서 눈 돌리면 기억할 수 있게 그런 추모 공간을 좀 보고 배우러 이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 기사를 돌렸어요.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보도 기사를 쭉 돌렸더니 이제 댓글이 이제 처참하더라고요. 아. 일단 이거. 일단 이제 이거 손가락 네. 이제 내려가고 입에 담기도 좀 힘든데 네. 애들 팔아서 아. 니들은 해외여행 가냐.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일단 처음에 봤을 이제 그런 댓글들이 몇 개가 좀 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벙쪘어요.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또 모르겠어요. 희두님처럼 황희두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그런 악플이 아니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눈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걸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럼 맞춰주는 데는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던 대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하던 대로 하고 이제 먹던 욕 계속 먹었는데 또 저는 아무래도 그 또 제3자 그 안에서도 제3자였으니까 저에게 오이석에게 한 어떤 욕은 아니었으니까 조금 그나마 그렇게 반응했을 수는 있지만, 또 개인에게 또 나의 가족을 건드리고 한다면 아마 또 반응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리고 아까 오희성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정말 너무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슈몰이를 삼아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한 수에 출연을 해서 정치인 두 분이 또 여기에 대한 이슈를 또 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였냐면 그 주호영, 나경원 두 그 정치인이 나와서 지금 이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고 내 자식이나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렇게 입으로만 안전을 외치고 정작 챙겨야 안전을 못 챙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이때 정말 세월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주호영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한 말이 또 있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다 보니 뭐 정권에서 시작한 어떤 것이 이거를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돌려서 했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도 또 마치 새로운 세월호 사건인 것 같이 보이는 뭔가 그런 의혹을 남기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 되게 나쁘다 보는 게 약간 그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지게 되니까 애매하게 그런 사람들을 유도를 해놓고 맞아요. 나중에 가서 본인들 면피하고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는 게 진짜 꼴보기 싫은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린 뭐 하든가 뭐 할 게 있나요? 저는 이게 어쨌든 자꾸 여기에서 만드는 프레임처럼 뭔가 이 정부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디선가 막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누군가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권력자기를 계속 이거 안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저도 사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뭐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본인의 머릿속엔 이미 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그 A군의 핸드폰에 포렌식까지 다 맞췄는데도 특이점이 없었다는 거는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아무리 진짜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해도 이 부분을 안 믿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런 뭔가 확증 편향이라든지 이런 필터 버블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언가에 계속 빠져가지고
그 특히 알고리즘이 너무 편리하게 그 이미 익숙함을 느꼈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차원에서 뭐 새날 주위에 구독하라고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좋아요도 꼭 눌러야라고. 네. 아무튼 이번 준비한 주제는 뭐 저희가 마땅히 답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데 네, 근데 이 이슈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나이를 불문하고 핫한 이슈고 온갖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팔로우업이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1차로는 조금 잠잠해진 구간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중간중간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저도 되게 오랜만이라 낯선데 다음은 우리 좀 이 청국장의 재미를 담당한 유잼 담당. 벌써부터 웃음이 나면 못 벌써부터 참을 것 기대가 되지 같아요. 이번 준비한 주제도 웃음이 나네요, 기가 벌써. 막혀요. 네. 어떤 주제? 굉장히 앞에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준비한 주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분노할 만한 주제예요. 맞아요. 네, 이건 진짜 너무 열받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손정민 군 관련돼서는 대부분 아는데 맞아요. 이거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한 번씩 클릭해보게 되는 그런 주제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클릭을 해봤는데 뭐였냐면 한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네. 중국집 잘못인지 우리 아이의 잘못인지 판단해달라 이런 글이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저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3개를 주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3개냐고 되물어 본 다음에 그거를 쟁반 짜장으로 바꿔서 그 아이의 집으로 이제 배달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쓰레기통에는 완전 그냥 짜장면이 가득하고 아이는 계속 울고 있고 약간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전화기 그 자동 녹음되는 요즘 기능 있잖아요. 그런 걸 녹음. 그런 거를 돌려서 봤더니 아이가 짜장면을 3개를 주문했는데 중국집 사장은 쟁반 짜장 3개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중국집이 단가가 짜장면은 5,000원이고 쟁반 짜장은 12,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3개라고 했을 때 15,000원이냐 거의 36,000원이냐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6,000원이요? 12,000원 잠깐만 12,000 콜라는 안 시켰대요? 콜라 없이 콜라 없이 쟁반 짜장 이게 콜라 없으면 36,000원. 갑자기 이게 수학이 확 들어오니까 헷갈리네. 36,000원 맞잖아요. 아니 뭐 아닌가? 맞다고 치고 아무튼 그 금액의 그렇죠. 차이가 컸다 이런 금액의 얘기. 차이가 컸다. 이거를 약간 이 풀 버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이렇게 상황극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상황극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대사가 있어요. 아까 보내주신 게. 그래서, 대사. 그래서 아이가 짜장면 3개 주세요. 사장이 짜장 무슨 짜장? 쟁반 짜장? 아이가 네 그냥 짜장 3개 주세요. 그렇죠. 사장이 맞아요. 네 쟁반 짜장 3개요 하고 주문을 받은 거죠. 네, 맞아요. 아이가 집 주소를 얘기하니까 사장이 40분 정도 기다려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아이가 짜장면 3개 주세요. 그냥 짜장이라고 했는데도 맞아요. 쟁반 짜장이라고 주문을 받은 거죠. 그 반말했죠 그 네. 사람. 그러니까 9살짜리 아이였는데. 예. 지금 뭐 초조한지 똑딱거리는데 자꾸 그거 이거 달타령님이 이거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아니 이거 이게 맞아.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전화기 그 녹음 내용이거든요. 네. 녹음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커뮤니티 논란 자체는 중국집이 잘못한 거냐,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냐 판단을 해주세요. 약간 이런 취지를 올린 건데 이 중국집 입장에서는 아이가 주문을 했고 만약에 그 자동 녹음 기능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쟁반 짜장 아이가 시킨 거 맞아요라고 했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니까 좀 이게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퍼지면서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애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은 애가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막 할머니가 주문을 하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그 반응들이 소수 있고 대부분은 중국집 사장이 누가 봐도 가격 차이가 심한데 이거를 아이가 주문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반응이 더 많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기가 막히네. 저도 왜냐면 이거를 그 커뮤니티에서 봤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데서도 봤어요. 여러 네네. 군데 이게 되게 올라온 주제였는데 그래서 되게 여기저기에서 봐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여론이 이게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약간 맞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 녹음에 대한 광고인가요, 이건? 아 광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교훈은 자동 녹음을 하자. 녹음도 중요하죠. 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녹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뭐 사회가 조금씩 이런 그 아이가 그러니까 받았을 때 상처를 생각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한 명이라도 조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냥 가볍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커뮤니티에 있었던 그런 논란들. 근데 이거 어릴 때 다들 약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른이 제가 어린데 그래도 어른도 다 알 거 알잖아요. 근데 마치 어른들이 잘 모르는 애인 것처럼 취급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그쵸.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되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아있어요. 심지어 그 기억이. 그러니까 있지 않으세요? 그 9살 때 그 전화를 해서 주문한 게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돼서도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용기 내서 뭐 주세요라고 주문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용기 있게 주문을 한 건데 결과로 봤을 땐 나는 혼난 거잖아요. 그 아이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기를 충분히 낸 부분인데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오이석 대표님 어떻게 너무 못됐다. 네. 재현님이요? 저요? 새겨 들으세요. 아니 사장님이 너무 못됐네요. 그쵸. 왜 약간 비교해 보면 최근에 우리 돈줄 나신 사연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마침 저희 동네여서 한번 시켜 먹고 오. 싶은데 주문이 안 돼요. 핫해서. 지금도 계속 혼나고 계세요. 돈줄 나오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혼자까지 혼나셔야 돼. 맞아요. 네, 아. 근데 사실 그분도 보면 그 아이들이 형제가 와가지고 치킨 한 마리만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이제 밖에서 담배 피시다가 음. 보아하니 네. 배가 굶주리구나. 네. 보면 보이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눈썰미 좋아요. 예. 보면 바로바로 캐치하시죠. 그런데 전화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이건 저는 뭐 몰상식하죠. 너무 노렸다. 네. 너무 못됐고 그쵸. 네, 아이한테 정말 하지 말아야 아이가 그 그치, 한 혼나고 거죠. 있는 마음을 보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제 채널에 가져와서도 좀 담았었고 유튜브 아니 유튜브 하려고 갖고 광고가 자동 녹음 광고가 아니라 이제 아니, 채널 광고였구나. 왜 이렇게 네. 뜬금없이 가져왔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니까 뜬금없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소식들이 워낙 요즘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매일 이런 걸 체크하시는 분도 이런 거 놓친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 홍보가 뜬금없었네요. 아니 홍보한 김에 한번 얘기하세요. 채널명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약간 오늘도 레벨업이라는 오늘도 조그만한 이슈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도 레벨업. 예, 맞습니다. 어떤 주제예요? 이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커뮤니티나 어떤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것들, 또 반복되는 것들, 뭐 약간 논란인 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뭐 하루하루 레벨업 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고 뭐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77회로 와 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물어보시니까 아니 기왕 어차피 뭐 본인 유튜브 아니 이게 결론이 본인 유튜브 홍보면 그거 할 거면 기왕 제대로 해야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의도치 않게 유튜브 홍보가 됐네요. 아니 예, 근데 예. 왜냐면은 이게. 유튜브 양성도 필요하니까. 아니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홍보하면 홍보했다고 뭐라고 아니 죄송하다 하면 그 잘한 거라고 그러고 이게 본인이 재미를 맡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해결 다 양쪽에서 하고 이게 그래도 뭐가 됐든 구독자 늘면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예. 또 또 받아들이시면. 힘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런 어떤 수익 같은 것도 나중에 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유튜버분들이랑 좀 인플루언서 사회적 책임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네. 유튜버들끼리 이런데 돈줄 내러도 가고 네. 그런 좋은 기업은 계속 알리고 맞아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데는 또 비판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유튜버나 어떤 인플루언서의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진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네. 나중에 뭐 또 BTS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만나셨잖아요. 뭐예요 이거? 아무튼 지금 채널 잠깐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소개해드리면 오늘도 레벨업이라고 네 화면 나갔나요? 아무튼 네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오. 네, 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제가 77회 때 한 300분 정도 계셨었는데 네. 그래도 또 새날을 많이들 나오고 네, 구독 새날도 많이 나오고, 해주시고 네, 주위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홍보 주제 잘 받았고 예. 짜장면 다음 주에- 얘기였다고요. 짜장면 주제 잘 짜장면 받고요. 얘기였다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아무튼 유익한 내용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그러면? 예, 저는 이제 만족해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예. 좋습니다. 유튜브 홍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쪽 유튜브 많이 키워야 되니까. 아니 유튜브 홍보가 아니라 주제는 짜장면이었다고요. 희두 씨 짜증난대요. 그런 의미인가? 예. 아무튼 네 오늘 이번 주제도 재밌게 하고 어차피 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면서 맞아요. 또 시청자분들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짜장면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어차피 가볍게 하는 거니까 네. 오늘 오이석 대표님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저께 어제에서 이틀 동안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성황리에 끝났다 개최되었다라고 하는 P4G 이제 글로벌한 환경 정상회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열렸는데 그거에 대한 소식을 조금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온도 차이가 너무 달라서 네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P4G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제 네. 글로벌 환경 정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국가는 12개국 정도만 있는데 뭐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국가만의 행사라기보다는 국가와 민간, 네. 그러니까 기업, 시민사회, 뭐 학계 등등 이제 그 글로벌 거버넌스를 좀 구성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성하고자 이제 열린 것이고 두 번째 열린 거예요. 사실 지난해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연기돼서 이제 올해 열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앞으로 뭐 조금 더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뭐 기업이라든지 네. 또 뭐 시민사회단체는 뭐 청년들이라든지 나와서 발표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한 그런 이틀 그리고 그 전에 뭐 한 일주일 정도 또 사전 그 행사 같은 것도 오랫동안 열렸어서 네. 꽤 볼거리는 좀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비판을 하고 실제로 이제 DDP에서 열렸어요. 근데 DDP 앞에서 이제 특히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예. 거세게 시위를 이제 했죠. 네. 그 막 벽에 뭐 뿌리고 했던 게 혹시 그 네, 맞아요. 비판 그 파란색, 초록색 네. 저기 페인트 뿌리고 하면서 상당히 거세게 이제 항의를 했던 저기였는데 그러니까 행사장은 상당히 또 우리 잘하고 있어라는 어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행사장 밖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좀 벌어졌느냐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 어떤 글로벌한 이제 환경 행사이긴 하나 네. 과연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대한민국이 네, 라는 것이에요. 일단 이제 우리 기후 활동가들이 화가 났던 지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가 환경 행사를 크게 개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석탄화력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서의 석탄화력 발전 그만해라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외에 베트남 뭐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네. 곳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석탄화력 발전이 이 기후변화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그 탄소 배출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이 석탄화력 발전을 멈추고 네.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석탄화력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NDC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라는 유엔에서의 강제성이 있는 네. 이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고 반 정도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반은 줄여야 한다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일단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 배출을 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나라도 어쨌든 하겠다라고 하고 유럽도 그렇고 꽤 퍼센테이지를 높게 잡아서 한 50% 정도 뭐
이제 앞으로 감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약속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할게. 우리도 NDC 목표, 감축 목표 할게. 정할게라고 말만 하고 계속해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환경 행사, 글로벌한 환경 행사에서 우리 환경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국가로서의 책임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뭐 얼만큼 책임을 보일 건데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어떤 구체적 플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매우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민사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계속해서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후활동가들이 이제 화가 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또 청년 이슈를 좀 다루어야 하니까 네. 이제 이 행사가 자꾸 청년들을 어떤 라운드 테이블에 어떤 주요 행위자로서 끼는 게 아니고 자꾸 요식 행위로서 혹은 그냥 이제 쓰고 많은 어떤 권한 없이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어떤 회담을 하시고 중요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부나 뭐 기업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제 청년들은 앞에서 우리 뭐 지금까지 뭐 쓰레기 배출량을 얼마만큼 뭐 줄였습니다. 시민으로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건 정부와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은 행동하겠다는 게 없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발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어떤 약속을 하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니어서 야 이제 속된 말은 아니죠. 이제 정식 용어로 그린워싱이라고 이제 하는데 네. 친환경인 척하는 네. 이미지 메이킹만 하는 그런 행사에다가 청년들까지 끼얹었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 영역이나 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오는 이미지랑 직접 그 운전을 하셔서 그 네, 수소차. 수소차를 운전을 하셔서 그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행사가 이제 양일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성공리에 됐다는 그런 뉴스만 접했었는데 이제 오이석님께서 주신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런 면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청년 관련해서 여기저기 계속 회의도 다니고 내부를 보다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의지가 예를 들어서 되게 강한 네.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추진하는 뭐 LH 때도 그랬고 의지가 강한데 중간에 막 자꾸 이게 막 벽이 좀 쌓여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오죽하면 뭐 또 이제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 바꿀 게 너무 많다. 뭐 그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뭐 그냥 뭐 또 대통령 욕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확실히 그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바꿔가는 게 있어서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이게 시민들이 결국에 관심을 끊게 되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별로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이슈도 아니고 뭐 행사가 잘 끝났네 혹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간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 반발자국이라도 가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렇게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약간 사회나 이런 데 그 내고자 하는 메시지도 충분히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후 활동가 분들의 제가 설명을 조금 하자면 사실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분들 다 뭐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거리에서 시위나 한 놈들이 뭘 알아? 이런 얘기하는데 뭐 저도 시위나 하는 놈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시위나 하는 놈들 치고 되게 많이 배웠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회 문제에 관심도 많고 정말 노력들도 많이 하고 네. 근데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어떻게든 의사표현은 해야 하고 네. 네, 정중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좀 크게 좀 이슈화도 되어야 하고 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욱 그런 시위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뭔가 좀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 좀 궁금한 점은 그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뭐 외국에서까지 만들어서 그걸 계속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기업에서 뭔가를 생산하는데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이제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에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면 이제 전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석탄 화력발전소가 완성이 되면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전기를 팔겠죠. 팔 때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계속 그 수익을 얻는 건데 이것 자체를 이미 영어로 dirty money라고 표현을 해요. 더러운 돈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돈을 바꾸는 네. 거래이기 때문에 dirty money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전기를 우리가 가져오지는 않죠. 대신 돈을 버는 거죠. 투자를 해서 회사 입장에서. 요즘 MZ세대한테 좀 환경 문제가 여러모로 되게 주 관심사인 것 같아서 청소년들을 공론장으로 더 불러야 된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2030 지금 재보궐선거 끝나고 정치권에서 2030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10대 청소년들도 더 이상 뭐 학생은 공부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들도 공론장으로 불러들여서 왜냐면은 온라인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자라는 세대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회 문제에도 관심 많고 뭐 그게 다 다를지언정 이들도 공론장에 불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관객으로서 동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도 어떤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소통의 장에 부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효능감 같은 것도 느끼게 해주면 진짜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의 목소리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뭐 시위하는 사람들 두고 막 비아냥된다든지 네. 그런 분들의 삶을 저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방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비겁하고. 맞아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맞아요. 저는 정말 무조건 이 기후 변화가 이제 뭐 후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라고 네. 하잖아요. 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그리고 오늘 앞 시간에도 정권 연장 싱크탱크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모든 국가들은 그 발전 단계에 있어서 산업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만 봐도 저희가 앞으로 교류하게 되고 북한에 뭔가 이제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뭔가 정말 그린 에너지를 정말 제공하거나 기술력이 있거나 정말 돈이 있어서 그걸 개발을 해서 쓰면 괜찮은데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발전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런 환경 오염을 가져올 것이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문제라고만 얘기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뭔가를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걸 사용하지 말고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뭔가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혹시 일단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고전에 달타령님 말씀하신 것에서 또 약간 다른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뭐 근대화 이론이나 뭐 종속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발전하는 어떤 단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단계는 서유럽, 미국이 발전한 단계이다. 라는 식으로 했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가면서 쭉쭉쭉 발전해온 어떻게 보면 현재 전 세계를 리드하는 리드 국가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서 발전에 성공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은 되게 좀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가 좀 재미있어요. 네, 그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전력 100% 다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거야 라고 하고 이 나라는 이미 군대도 없애버렸어요. 그 핫한 중앙 아메리카에서 그 갱과 마약과 그 정말 살벌한 그 중앙 아메리카에서 군대도 없애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그 산업화의 발전 단계를 따르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다음 주에 한번 그 주제도 한번 괜찮으시면. 네, 저희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가 어떤 걸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이거 너무 저 흥미롭습니다. 네, 한번 다음 주나 꼭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이걸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괜찮은 이 연결되는 이슈가 있으면은 네, 그 이슈랑 자연스럽게 붙여서 좋습니다. 한번 그리고 저 하나 얘기해보면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마치 이 그린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런 거를 좀 비아냥대는 세력이 있다고 당연히 있잖아요. 제가 네. 하나 어떤 기사를 봤는데 되게 산을 마치
중국처럼 다 깎아내고 거기다 태양광을 다 설치를 해서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라고 비아냥대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더라고요. 근데 이런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계속 그런 기사에 선동될 수도 있다. 이게 왜냐면 계속 커뮤니티에는 그 사진 한 장만 계속해서 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온라인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가 뭐가 있는지도 좀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해도 좋겠네요. 상당히 많죠. 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뉴딜 같은 것도 정부 주도로 자꾸 전기차 보급하고 이런 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기후에 있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또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후에 같이 이야기를 좋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뭔가 막 같습니다. 질적으로 꽉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국내의 사례나 뭐 해외의 사례나 같이 네.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된다. 지금 정재님 아까 막 계속 적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도대체.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저도 이렇게 약간 좀 가까웠던 주제들이 아닌데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어차피 저는 이슈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이슈에 담아서 좀 약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뭔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느낌에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적었는데 포인트를. 그걸 굳이 적어야. 아니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적었는데 환경 문제 하고 문제를 적어. 충신충왕처럼 환경 문제. 아니 그걸 굳이 적어야. 아니야 왜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네. 확인하겠다. 네, 문신처럼. 그렇죠. 나중에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을 재우님처럼 전달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슈로. 콜라보하면은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살리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정재훈님한테 움직이게 한 게 되게 좋은 게 아마 거의 끝자락에 있을 거예요. 전혀 관심 없고 환경이 내일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제 인간을 움직이는 건 그것도 좋네. 그 사이에 있는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네. 정재훈님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끝난 거죠. 저 진짜 그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을 찾아내는 거. 재밌을 것 농담 삼아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대다수 사실 귀찮은 거 싫어하고 네. 내가 뭔가 괜히 막 피해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못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모델이 생겨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재미는 보장하니까. 그렇죠. 악플도 보장하니까. 악플도 일로 가니까. 네. 네. 그렇죠. 욕은 제가 먹는 거죠. 이 콜라보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도 이거 준비해 볼 테니까 좋아요. 소식들 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 태도가 얼마나 갈지 진짜 궁금하다. 다음 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욕 먹고 또 이제 히드한테 전화해갖고 야 나 못하겠어. 그럴 수도 있어. 술 한잔 먹고 히드야. 죽겠어. 원래 이렇게 셌냐 이러면서. 근데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니까 또 다음 관심이에요. 네. 악플도 관심이라고 그렇죠. 봐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올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좀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첫 방송이라서 저희가 조금 길게 방송했는데 뭐 첫 방송 한 소감 간단하게만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어떠셨어요? 네. 아니 근데 첫 방송이라서 솔직히 저도 좀 긴장을 한 게 있는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 저도 또 뭔가를 계속 배우고 또 뭔가를 전달해드리고 이런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방향 잘 잡으면. 환경 문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희석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저는 워낙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너무 좋고 다음 주에 무슨 얘기 할지 또 한번 잘 막 되게 알아봐야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너무 기대하면 안 되죠, 근데. 왜요? 아파요, 기대하면. 아니 이렇게 말씀 잘하셔서 기대를 다 하게 만들어 놓고 기대하면 아파요. 다 기대 터뜨려 보였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네, 달타령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음 주가 기대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첫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좀 방송 어떠셨는지 뭐 또 원하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속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편한 청국장 80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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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